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과정을 보면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해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냥 즐겁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난장판이고 아수라판이었죠. 이게 무슨 반전의 반전이에요. 이게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새벽 3, 4시에 등록 서류 받고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공고를 내고 그것이 과연 민주정당에서 할 일입니까? 예. 무슨 반전이 아니라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우리는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집단이에요 라고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 안에서 당원도 하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지도부의 생각이 그랬었던 거죠. 권영세 원내대표와 권성동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밀어붙였을 텐데 왜 새벽에 했을까요? 다른 후보가 혹시나 등록을 할까 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규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새벽 3, 4시에 했다라는 것은 특정인을 그냥 주려고 그렇게 공고하고 일을 추진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왜 새벽 3, 4시에 했을까?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받으면 예. 한동훈 후보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를 주려고 그냥 그런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근데 국민과 당원을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 글쎄요,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당원들도 원한다. 한덕수 후보가 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게 좀 달랐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원했다라기보다는 단일화를 11일까지 원한다. 그것이 대략 83%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다.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지도부는 그렇게 밀어붙였지만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로 가는 것을 부결시켰잖아요. 예.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스스로 이건 참 명분이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의 성격이 새벽 3, 4시에 이렇게 후보 등록을 받고 공고하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아니면 잘못됐어? 이걸로 변질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 교체만 한다고 하면은 더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지도부가 저런 허무맹랑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분노가 당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한 저도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MBC에서 방송을 했지만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당원 투표가 끝날 때까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방송 내용이 거의 99%였어요. 예. 그럼 그것을 본 당원들은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한 투표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그거 없이 그냥 꼼수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당원 당규를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것을 그래도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도 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했다, 지도부가 잘못했다라는 질책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 해명, 사과 이런 거는 누가 집니까? 권성동 전 비대위원장이 그만뒀다지만 권영세 원내대표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아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름을 제가 바꿨군요. 네네. 예, 그만뒀고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어요. 네. 그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가 사퇴한다 그러면 권영세 원내대표도 와가지고 저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권성동 그 장면을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딴 그냥 휴대폰 보다가 아이고 비대위원장님이 사퇴하신다 그러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시죠.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순간적으로 당황한 그런 표정까지 잡혔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일이긴 한데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알량한 후보 자리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유세 부리냐 그렇게 막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 버린 그것이 과연 정치적인 책임면에 있어서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도 거기에 대한 마무리 없이 그냥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후보 정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마무리가 없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참 그렇습니다. 저 당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겠죠. 예,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이 또 계셔서요. 뭐 당원들이나 지지가요. 그러니까 네.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 적개심이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보수 진영에서. 이 시점에 가장 웃고 있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가장 웃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죠. 알아서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는요, 진영이 분열되면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네. 진영이 결집하고 결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연 확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보를 봐도 이제 대구 경북 막 이런 데 가서 집중적인 유세를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진영이 결속돼 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영이 분열된 거잖아요, 지금. 네. 오늘도 막 그냥 부산시당 출범식 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후보 편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잘못된 거는 우리가 사과도 하고 뭐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랬더니 당원들의 일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죽이자라는 단어부터 너 조용히 해라 끌어내려라 막 이렇게 그냥 당원들도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며 분열된 지지층을 갖고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해괴망측한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해왔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고 이 사람만이 국민을 향해서 표를 주세요. 새로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호흡을 같이 해왔잖아요. 메시지가 같았잖아요. 네. 행동을 같이 해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플랜카드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김문수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한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지 어떻게 이게 새로운 나라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지금 행동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첫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랑 통합해요?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 당원들 아, 네 당원들의 통합. 네네. 그래서 선대위인데 인선을 보면 그 안에 한동훈계도 없고 한덕수계도 없고 벌써 이제 불완전 탕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출발부터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 거죠. 출발부터 삐걱거렸고 끝날 때까지 삐걱거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 몇몇을 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 했거나 정책위 의장 했거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예. 그럼 많은 국민들은 자, 윤석열과 당신은 어떻게 차별화할 거야? 어떻게 거리두기 할 거야? 어떻게 결별할 거야?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참모들은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 총괄 선대본부장, 상황실장, 이슈 대응 단장, 일정 팀장, 메시지 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윤석열과 거리두기 할 수 있겠어요? 그 선거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신들만의 선거 전략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조금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주력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홍준표 후보 쪽에 알아보니까 그냥 공식적인 지지 모임도 아니고 자기네들 그냥 몇 명이 우리는 홍준표를 지지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캠프 내에서 그 본분 한 두 분밖에 안 계시대요. 네. 그리고 매일 상근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주 와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이재명 후보를 지금 연결지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한 추측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 공약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시게 되면은 막걸리 한잔 하시죠?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후보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주변의 건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보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외연 확장을 상당히 많이 펼쳐가고 있는 거군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다 메시지를 올리는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안 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만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홍준표 시장도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쪽 인사들이 속속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서 권오을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랑도 친분이 깊은 분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22%의 득표를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0% 넘게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수 우파 쪽에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끊임없이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인사들을 영입한 효과가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새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를 내세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원하는 비상계엄과 탄핵과 윤석열과 관련된 조치들을 과감하게 해 나가면 역시 젊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정치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얘기 한마디 하고 논의해볼게요. 입장 나중에 밝힐게요. 그냥 회의 한번 해볼게요. 그 선에서 그치게 되면 예. 젊은 권영세, 젊은 권성동이지
어떻게 국민의힘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개혁적인 김용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좀 며칠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본인은 의지를 갖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음 주 되면은 김용태가 진짜 김용태인지 아니면은 나이만 젊은 권영세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얘기만 하시는 걸까요? 보수를 좀 결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서 변호사가 오늘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빠르면 내일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가 조금 하나로 뭉치고 빅텐트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먼저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뭐 탈당을 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놓는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국민들의 화만 돋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도 이제 빅텐트가 좀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황교안, 부정선거론자 황교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뭐 0.1%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빅텐트는 그냥 선거 구호의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광훈 씨는 같이 뭐 국힘과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준석 후보도 나 말고 정광훈 씨하고 해라 빅텐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이전에 하여튼 정광훈 씨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랑 정말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광운 토론에 가서는 최근에 만난 적도 없고요. 제 예배에 참석한 적도 없고요. 연락한 적도 없어요라고 성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본인도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재판 있었지요. 네. 이번 대선이 본인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건데 반성의 메시지는 전혀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잘 지내는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 표정 보고 많은 국민들이 또 화를 내시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내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 안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방금 전에. 예.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은 권력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냥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법의 원칙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광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민들의 뜻과 의지가 모였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 마음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분당, 화성, 동탄 이런 반도체 벨트 간 것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 시대에는 이제 반도체와 AI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생각. 예. 오늘은 이제 TK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TK에서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으면 내가 50% 득표율로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어요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같아요. 예. 매연 확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 유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정치를 차근차근 지금 배워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번 선거를 주도하는 걸 보면 이런 데서 티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 인터뷰를 거의 안 하고 있고 네. 기자들 백브리핑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극히 이제 설화 리스크, 말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정치를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꼭 참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의 모습과는 다르죠. 지난번에 막 이제 공격받고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지적을 하면 다 바로 그냥 좀 화난 표정을 갖고 기자들 앞에서 좀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웃으시면서 그냥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여유로워졌구나, 이것이 앞서가는 후보의 여유로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 투어도 이와 비슷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그냥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서 일반 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국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뭐 메모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메모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뭐 어느 정도는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생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도자가 귀담아 듣는 모습을 취하는 것. 예. 선거에서는 득점 포인트죠. 예. 장성조 소장님도 민주당 후보의 영입설 얘기 들어오는데 아십니까? 그거는 3월 초에 네. 제가 MBC 백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뵀을 때 네. 거기 사람들 다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저를 보시더니 장 소장도 우리가 영입하려고 그래요? 막 그렇게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정치 안 한다고. 저는 이제 광주 MBC 이런 데 인터뷰하면서 이제 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정치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아니 홍준표 전 시장도 정치 떠납니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계속해서 답을 하고 있으셔서 네. 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1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후보는 여수산단에서 선거운동을 첫 개시를 예. 했는데요. 여기를 유세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난 70년대부터 이끌어왔던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던 그런 곳인데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생 경제의 어려운 현장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 후보로서 어쨌든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에 많은 투자와 신경을 씀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